4, 5일 전부터 전염지수 RT가 1.7이었는데 상황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은 1.4에 이르고 있고, 과학기술위원회와 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좀 더 낮은 수치인 1로 만들기 위해 일부 위험 지역들을 오늘 자정부터 적색구역과 주황색구역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2월 6일까지 록다운을 선포했고, 내일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는 한국에서 공수해온 120만 장의 진단검사지가 도착한다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추가된 확진자의 수는 37,225명, 사망자는 544명, 진단검사는 22만 7,695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비즈니스 채널 다니엘입니다. 11월 14일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짝퉁 상품을 판매한 이탈리아 상점의 최후란 제목의 투데이 뉴스 기사입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가죽과 모직물을 이용 특히 짝퉁 가죽 가방을 생산해왔던 공장을 베네치아 세무경찰이 급습해서 약 1605개의 제품들과 90m의 직물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수사는 베네치아의 한 상점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가게는 볼로냐의 한 회사에서 물건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었고, 그들의 고객 중에는 피렌체 현에도 매장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든 제품들을 짝퉁이면서도 진짜인 것처럼 물건들을 유통시켜왔고, 고객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짝퉁을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왜 이탈리아 세무 경찰들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 짝퉁들을 뿌리 뽑으려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이미지가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기업들의 상표권을 보장하려는 의도입니다. 이탈리아에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메이커의 명품들이 가득합니다. 프라다, 루비통, 디올, 아르마니, 펜디, 페라가모, 발렌티노, 막스마라, 베르사체 등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상품들이 짝퉁으로 시장 질서가 오염된다면 얼마나 많은 유형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동력 착취를 뿌리 뽑으려는 목적입니다. 이탈리아는 각 지방마다 많은 공장들이 있고 그곳에서 명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토스카나 지방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화재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프라토 섬유 지구에는 약 80%의 중국인들이 하청에 재하청을 주며 공장들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장에서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체류증도 없고 노동계약서도 없고 정해지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었고, 정해진 시간 없이 초과 근무를 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공장에는 아르마니, 베르사체, 막스마라 같은 정말 내놓으라 하는 이탈리아 명품업체들이 물건 주문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일했던 한 이태리 여자, 이름이 조반나라는 얘기에 의하면 자기와 아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작업으로 하루 20에서 30켤레의 신발들을 집에서 만들어 납품했는데, 나중에 물건값을 받을 때는 겨우 2켤레 정도의 값을 쳐주었다고 합니다. 주말이나 휴일 없이 한 달 동안 일해봐야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이 500에서 600유로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남쪽 지방은 아주 더 심각합니다. 근로조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세 번째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일부 세무자들을 표본으로 데이터를 뽑아 만들어 본 내용인데 이탈리아 통계청에서 뽑은 최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신고한 내용이 보입니다. 어쨌거나 짝퉁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이탈리아 법은 최소 2,500유로부터 최대 15,000유로의 벌금을 책정해 놓았고 생산기계 몰수 및 구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태리 여행 중이나 출장 중에 길가에서 짝퉁을 구입하다가 경찰에 걸린 경우에는 최소 516유로부터 최대 1,329유로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파산 직전의 이탈리아 세리에 A 구단들이라는 제목의 레푸블리카 기사입니다. 세리에 A 구단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대한 장벽과 충돌한 이후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잃었습니다. 구단들은 코로나 비상사태로 클럽의 곳간이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총 20개 팀 중 15개 팀이 현재 선수들의 급여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비상사태 속에서도 구단들은 매달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급여들로 인해 구단들은 비상이지만 아직까지 챔피언십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리에 A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분명합니다. 코로나 비상대책으로 인해 축구 경기를 해도 관중은 없이 진행해야 하고 이로 인해 광고비가 줄고 일부 선수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면 경기 운영에 큰 어려움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최근 축구협회 파올로 달피누 회장이 위기를 선포한 직후 레푸블리카 신문사 분석에 따르면 세리에 A 20개 팀 중 15개 팀이 이미 3월 달부터 선수들과 협상을 통해 지급 금액들을 줄여왔지만 또다시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마감일은 11월 16일까지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큰 위기가 구단들에게 도달했습니다. 디폴트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클럽들은 투자금으로 미디어 회사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즉 미디어를 통해 직접 광고 수익을 챙기고 중계방송을 판매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또한 CVC 투자사는 16억 유로 가치에 해당하는 10%의 지분을 매입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사망 신고에도 불구하고 쏟아진 벌금 고지서란 제목의 레푸블리카 기사입니다. 피아첸자 병원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그의 자동차 때문에 무려 2개월간이나 누적된 많은 벌금 고지서가 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구 피아첸자 병원의 인근 도로에 그의 오래된 회색 벤츠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9월 14일 12시 51분 파랑색 선 안에 주차를 하고 받은 주차 스티커는 앞유리에 꽂혀 있었고 펜을 이용하여 바르게 쓰인 2장의 쪽지가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한 장에는 아주 쓸쓸하게 차의 주인 주세페 모스코니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고 두 번째 장에는 첫 번째 장에 겹쳐 놓았는데 비극적으로 하늘색 와이셔츠를 걸치고 짧은 수영과 하얀색 장발머리를 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주세페 모스코니 씨가 사망했습니다 라고 쓰인 쪽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68세의 연금생활자였고 피아첸자 병원 입원 후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삶을 이야기하는 2장의 쪽지에 관심을 보인 행인에 의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Andiamo subito a scoprirli. 주세페 모스코니오 형제는 서로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동생의 이야기인데 9월에 주세페는 몸이 아파서 피아첸자 병원에 혼자 차를 몰고 갔다고 합니다. 이후 의사들에게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코로나 긴급 상황 때문에 병문안을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사망한 후 자동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문이 열려 있다 보니 모르는 누군가가 쪽지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아마도 친한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의사는 그의 상태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응급실에서 코로나 병동으로 옮겼고 치료를 받다가 결국 10월 16일 사망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은 10월 19일 오후 그의 고향인 폼비오 교구 교회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그의 찹 앞유리에는 2장의 쪽지 외에 주세페의 사망을 알리는 가족들의 부고장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는 계속 불법 주차에 대한 벌금 고지서가 나오고 있었다는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Allora, buona giornata a tutti.